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네, 지난 4일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일이 화제가 됐는데 예. 오늘 저희 코너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소프트뱅크가 과연 어떤 곳인지 이 회사를 이끄는 손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첫째도 AI, 둘째도 AI 뭐 이랬다는 기사가 확 나섰던 그죠?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이름은 그런데 은행이 아니죠? 예,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뱅크란 말이 붙다 보니까 은행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곳이라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일본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환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실제로 붙여놓는 사진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예. 이 유통을 어떤 것들 하는지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윈도우즈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유통업도 하고요. 야후 재팬과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IT 관련 사업도 하고요. 그 유튜브하고 비슷한 서비스 중에 유스트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네. 페이페이란 간편 결제 서비스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조행무진하게 거의 뭐 문어발처럼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 좀 더하면 요즘 투자로 또 탁월한 걸로 이름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를 하죠?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는 거 운영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혼자 투자하진 않고요. 사우디아라비아계 정부계 펀드 중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있고요. 애플, 퀄컴, 그리고 폭스콘 산하의 샤프 등과 같이 IT 벤처에 투자하는데 이 규모가 930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9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외계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요즘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외계인? 네. 이 비슷한 사람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앨런 머스크를 한번 다뤘던 적도 있었었죠. 네. 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인데 우선 뭐 1957년생이다 보니까 현재는 61세 정도이고요. 2018년 1월 기준으로는 일본 부자 순위로 1위에 이뤘습니다. 예. 새로운 30년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갈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DNA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기업이라도 요즘 10년 계획도 못 세우는데 300년을 내다본다라는 거.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정희 회장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계 일본인이죠? 예, 맞습니다. 제일교포 3세 정도죠. 3세. 네. 그 일본 사람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손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한국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할아버지 때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집안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거는 아버지 때입니다. 네. 아버지 때 사람들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사채하고요. 파친코 사업으로 재산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제일교포 가운데 그 빠친코 사업으로 돈 버신 분들 좀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군요. 네, 꽤 크게 벌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원래 일본 이름을 계속 쓰다가 해외로 유학을 결정을 하면서부터 한국 성씨인 손 씨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90년 정도가 돼서 일본 귀화를 결정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이것도 좀 일화가 있는 게 손이란 성씨를 계속 쓰고 싶은데 일본 정부 쪽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일본인 중에 손이라는 성씨가 원래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의 일본인 아내를 먼저 개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가서 이제는 사례가 있지 않냐. 아하. 이래서 손씨라는 이름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예. 일본의 손씨 중에서는 첫 번째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 기업을 이끄는 손정희 회장. 근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화제를 모았던 적도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 좀 특이한 순간들이 좀 있어서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 19살 나이에 인생 50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세운 게 20대에는 이름을 날리겠다. 30대에는 1천억엔의 군자금을 마련하겠다. 40대에는 사업의 승부를 걸고 50대 연 1조엔 매출의 사업을 완성을 하고 60대에는 다음 세대한테 사업을 물려주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현재까지 이 계획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걸 19살에 계획을 세웠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 흐름이라면 60세에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은퇴를 안 합니다. 이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10년 더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상 최대 패러다임을 바꿔올 거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마당에서 내가 한 10년 더 하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끌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는 아버지로부터 하도 천재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이한 게 다른 사람하고 ML을 할 때나 상대방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천재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좀 특이하고요. 직접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한대요. 예, 본인이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젊은 예. 사람도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제 이런 이제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무조건 도쿄로 올라가가지고요. 미국으로 갔는데 도쿄로 올라가요? 네, 일단 올라가서 제일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던 일본 맥도날드를 설립했던 후지타 된 회장을 먼저 만납니다. 미국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요. 도쿄로 가서. 네네. 근데 맥도날드 설립자가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어. 안 만나주니까 계속 찾아가서 겨우겨우 비서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15분을 얻어내요. 한번 얘기해봐라.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은데 뭘 배우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후지타 된 회장이 그렇다면 앞으로는 컴퓨터가 대세다.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해봐라. 예. 이야기를 듣고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허허. 소프트뱅크의 시작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폰 아이디어를 낸 게 손정희 회장이란 말도 있던데 맞아요? 이 얘기가 좀 있긴 했었었는데 근데 이건 좀 사실은 아니고요. 2005년 말 정도에 손정희 회장이 스티브 잡스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이팟을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제 MP3죠. 네. 이 MP3에 음악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기능까지 추가된 제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잡스는 이미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일본에 독점 판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독점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서면까지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잡스가 서면으로 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구두 정도로만 해주고 나서 실제 아이폰이 출시된 다음에는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독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언제 만들어진 회사고 또 왜 만들었어요? 그 이 회사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정희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한 게 경제학이랑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는데 항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건 발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손정희 아이디어 발상법 요즘에 유명한데요. 하루에 10분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일단 300장 카드에다가 사물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이 중에서 랜덤으로 3장을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말잇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무조건 3개의 장표를 보면서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제 발상을 하는 거죠. 이야. 여기서 300장의 네. 카드를 네. 여러 사물들. 네. 지금 이 방에 있으면은 뭐 종이, 네. 마이크, 볼펜, 뭐 헤드폰 이런 걸 쭉 써놓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냥 3개의 카드를 아무거나 꺼내요. 네. 그리고 그 3개의 그 사물들을 연결하는 생각을 해봐라. 네.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보는 거죠. 야, 이거 창의력 증진 교육 시스템으로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아이디어로 현실화시킨 게 전자 번역기를 만들어내는데 예. 본인이 만들지는 않고요. 샤프에 1억 엔을 받고 팝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군자금으로 해서 유니슨 월드라는 회사를 미국에서 차리죠. 예. 이 회사는 일본의 중고 게임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성공을 하고요. 예. 나중에는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반 동안 또 뭘 할까 고민만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역시 소프트다. 그래서 차린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소프트뱅크를 차리게 됐죠. 이게 1980년대 초일입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소프트뱅크 회사도 차곡차곡 커져서 지금 거대 회사가 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 거기서 번 돈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자본들과 함께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봤다. 맞습니다. 마이더스의 손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네, 손 회장이 손대는 건 다 대박이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몇 개를 좀 보면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야후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일본 야후. 네, 지금 국내에서도 원래 있었는데 서비스를 접은 지 오래됐죠. 예. 근데 일본은 야후를 거의 뭐 90% 쓴다고 봐야 되고요. 예. 손정희 회장이 1995년도에 야후가 창업되고 반년도 안 됐었는데 만나는 자리에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때 지분 35%를 확보합니다. 이야. 이때 사람들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90년이나 97년도에 미국에선 야후, 일본에선 야후 재팬이 상장을 하면서 대박이 한번 터집니다. 네. 또 하나 대박 사건이 있는 게 바로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예. 중국. 네, 중국의 알리바바. 여기도 2000년도에 205억을 투자하고요. 3,000배 투자 수익을 만듭니다. 3,000배. 네. 그러니까 전부 아주 창업 초기에 투자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초반에 과감하게. 된다 싶으면 과감하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미리 투자했던 야후의 CEO인 제리 양이 일화 중에 하나가 중국 만리장성을 여행하면서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가이드가 알리바바의 마윈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또 알리바바를 소개해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도 하죠. 그건 진짜예요? 이게 여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군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2016년도에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를 합니다. 이때 234억이 파운드,
35조를 줬기 때문에 35조 원. 이때 너무 무리수가 아니냐는 얘기가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 시장에서 85% 시장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앞으로 IoT가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자신감으로 투자를 했고 최근에 화웨이하고 불거졌던 이슈에서도 이 회사가 한 번 더 등장을 했었죠. 화웨이한테 주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ARM은 아직까지는 대박을 쳤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꾸준히 수익은 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한국에도 투자한 데가 있잖아요. 예, 바로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쿠팡. 네. 얼마 정도 투자했죠? 현재까지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3조 5천억 정도가 투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쿠팡은 아직도 적자잖아요? 예,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네, 근데 이걸 왜 투자했느냐? 예.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우선 손정희 스타일이 투자라면 길게 봅니다. 그리고 경영에 관여를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예. 믿고 맡겨놓는데 그중에 쿠팡 행보들을 보게 되면 로켓 배송이 있었었고요. 새벽 배송이 있었었고 쿠팡 플렉스라는 서비스 등 굉장히 신선한 서비스가 계속되었습니다.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은 금방 알아듣겠는데 네네. 쿠팡 플렉스가 뭐예요? 이 서비스는 그 개개인들이 시간이 남을 때 아르바이트하는 것처럼 쿠팡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주말에 2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쿠팡 플렉스를 신청하면 저희 아파트에 들어오는 쿠팡 배송 물건을 제가 배달하는 겁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 단기 알바? 맞습니다. 예. 네. 자, 여기다가 작년 말에 한번 힘을 실어줬었던 게 비전펀드 결산 설명회에서 손정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다. 아마존이 될 것이다. 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물류, 데이터 관리, 신사업, 한국 시장에서 뭔가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네. 실패한 경험은 없어요? 손정희 회장? 실패한 것도 이제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겠죠. 네, 이 중에 이제 실패를 얻게 되면 이 실패에서 극복하는 것도 꽤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이제 비트코인 한번 투자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었죠. 근데 작년 초에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서 이 수익을 포기를 하면서도 투자에 한번 해봤었고 더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열릴 때 또 소프트뱅크가 어떤 거를 투자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프트뱅크 당하면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위기 상황이 한번 있었던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예. 이 위기 상황이 2000년대 초에 전 세계를 덮쳤던 인터넷 버블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버블이 있었을 때 손정희한테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많았었고요. 오면서 엄청 울었던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전 재산이 소프트뱅크에 들어가 있다. 네. 이때 손정희 회장이 했었던 거는 오히려 타결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신사업을 벌였어요. 이 당시에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그 NTT라는 회사가 거의 석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NTT. 네, NTT 도코모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작은 회사가 큰 회사랑 대적을 한다.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애널리스트들이요.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파산한다. 네. 그런데 멋지게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보다 5배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8분의 1 가격에 내놨었고요. 초기에 설치비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가정용 모뎀도 무료로 줍니다. 5배나 빠른데 8분의 1 가격에? 네, 근데 이게 대박을 터뜨리죠. 이야. 2달 만에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요. 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소프트뱅크만의 인프라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NTT 거를 좀 써야 되는데 안 빌려줘요. 네. 이래서 총무성을 무조건 찾아가고요. 그 담당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겠다. 거의 뭐 협박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해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다 그랬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AI 때문에 자기가 10년 더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AI이기 때문인데 이 때문인지 2014년도에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일본 여행 가시면은 보는 로봇 중에 하나인데 감정 센스가 있는 걸로 유명하고요. 앞에서 웃으면은 따라 웃고 앞에서 슬픈 표정 보이면은 무슨 슬픈 일 있나 봐요라고 말을 거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AI에 관심을 보이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결국엔 인공지능이나 IoT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모든 사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도 제
시계로다가 손목 시계로 연락이 오는 게 집에 있는 공기질 측정기가요. 습도가 높으니까 문을 좀 열어놓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좀 지속이 되게 되면요. 이인복 대표. 네, 저희 집에 이제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해 놨어요. 예, 측정하면 제 문자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IoT가 좀 더 확장이 되게 되면 냉장고, 세탁기, 로봇 청소기 모든 사물들이 말을 걸 겁니다. 그렇겠죠. 예, 집에 언제 들어올 거냐, 지금 온도 높일까요? 계속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도 모두 그리고 조금만 더 그게 발전하면 뭐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게 그 인공지능 전까지는 계속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대로 말씀하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프로세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설계하는 ARM이나 아까 전에 그 회사랑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여기다가 이왕이면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딱 한 로봇이 모든 거를 관장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기도 했었었죠. 이제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인공지능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손정희가 투자하고 있는 미래 중에 AI와 IoT, 이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서 AI를 강조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인들도 하고도 만났잖아요. 네, 만난 특히 적이 그 있었습니다. 만난 시점이 일본이 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그 시점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대신에 150분 정도 회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2시간 남짓한 회동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고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했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에 왔고 AI 분야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정희 회장만 마냥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을 좀 키워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Let IT Go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